탈북민 외면 정책, 북한 인권 모르쇠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뉴스원 사진 기자가 지난 7일 첫 보도를 낸 이후에 그 시각에 바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 예산 처리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보도에 접하자마자 바로 회의 중단을 요구했고 김현철 장관의 해명을 요구해서 이 사안이 확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끝까지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사진 기사 보도에 매우 중요한 이 팩트들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 북한 주민 2명이 자해 행위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고 판문점에서 송환을 한다. 그리고 관계부처인 국정원과 통일부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도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계속 입을 열지 않다가 정회 후에 우리 여야 의원들이 다그치니까 의견 조율을 한 후에 밝혔습니다. 그게 밝힐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의 탈북 그 귀순 의사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저께 이제 국회 예결위에서 또 우리 추가적으로 나온 보도들에 의하면 이 김현철 장관이 추방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라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 주민들이 귀순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느냐라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들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서 죽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라고 장관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발언은 북한 어민들이 우리의 신문 과정에서 남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와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번갈아 표시하면서 오락가락한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부는 어민들의 북한 귀환 발언을 근거로 들면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몰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 당국자는 한 언론과 만나가지고 이들은 납포됐을 때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죽더라도 조국은 북한이겠죠.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문제 진술은 그 이전 행적, 즉 김책항으로 귀환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겁니다. 김책항으로 돌아갈 때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NLL 넘어와가지고 우리에게 납포되고서 우리 이 영토에 들어온 이후에는 분명히 귀순 의사를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북송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얼굴에 완전히 뭘 씌웠어요? 끔찍한 무슨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는 것을 단정하고 입을 가리고 포승줄을 묶고 눈을 가린 채 경찰 특공대가 호위해서 판문점으로 데려가서 강제로 송환시킨 겁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가. 아니 이게 알려진 그 목선이라는 게 15m 채 안 되는 작은 배입니다. 거기에 19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3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나머지 16명을 차례로 살해를 했다는 것인데 이 잠자는 선원들을 한 명이 들어가서 한 사람씩 유인해 끌어내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2사람이 둔기로 살해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무협지 소설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무슨 장풍을 쓴 것도 아니고 무슨 철사장을 쓴 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작은 목선에는 근무제가 없답니다. 제가 탈북자들한테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근무제,
불침번호 쓰는 그런 게 없답니다. 워낙 배가 작기 때문에 운항 중인 그 배들과 이 저 오징어 잡이 배들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선수 위에 그 불을 밝히는 게 고작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살해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원래 이 15m 정도의 목선은 규정 선원이 9명이랍니다. 9명. 그러니까 19명이 탔다는 것은 엄청난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배가 나올 때는 출항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탈북민들은 이 출항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처음부터 어쨌든 의도적으로 남쪽으로의 어떤 귀순 의사를 가지고 북한을 떠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의혹투성이입니다. 우리 김현철 장관은 만일 정말 이 조사 과정이나 이런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이들을 강제 북송했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범죄, 이거 또 하나의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모두의 이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외면 정책, 북한 인권 모르쇠 정책을 중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의 인권보다는 북한 눈치 보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김정은의 답방,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끝까지 그 문제들이 일단락 될 때까지는 숨고르기, 숨도 제대로 북한 앞에서 모시는 북한 눈치 보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올해 한 해 미국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에서 이 탈북민들을 7차례나 공식 초청한 사실이 있어요. 깜짝 놀라셨죠? 미국의 백악관은 이 탈북민, 한국 사람 탈북민들을 공식으로 초청한 것이 7차례나 됩니다. 4월 말에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 한국 내 탈북민 대표 일행 백악관 방문 시작으로 7월에는 주일용 씨가 백악관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 정권의 탄압으로 고통받는 북한 지하 기독교인에 대해 설명했고, 9월달엔 지성호 지철호 영재, 10월에는 탈북 내 탈북 기자 8명, 같은 10월에는 탈북 내 탈북 여성 민간인 단체 탈북마음 연합회, 이들이 백악관을 연쇄적으로 방문해가지고 고위 관료들하고 면담을 합니다. 11월 달에는 탈북 난민 그레이스 조가 백악관을 방문했고, 그 외에도 태영호 공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백악관 고위 관료들하고 면담했어요. 탈북민을 대하는 청와대와 백악관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를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초대해서 이들의 그 속사정의 깊은 얘기를 들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상홍 모자 분향소에 아직까지 통일부 장관이 방문해서 조문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될지 정말 다시 한번 정부에 대해서 이 탈북민에 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